인생에는 세 번의 기회가 온다고 하죠. 누가 이런 얘기를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이건 정말 희대의 망언입니다. 제가 처음에 국밥집 창구를 준비하면서 상가 자리를 한창 보러 다닐 때 얘기인데요. 세 달을 돌아다니면서 매물로 나온 상가들을 100개 정도 봤을 때였어요. 정말 마음에 드는 상가를 하나 발견하게 됐는데 거기는 휴대폰 매장이었고요. 지하철역 바로 앞에 있고 유동인구가 많은 대로변에 위치한 상가였습니다. 20평에 권리금, 보증금 합해서 1억, 월세는 400만 원이었고요. 저는 그 상가에 완전히 꽂혀서 2주일 만에 권리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임대인하고 임대 계약을 하게 되는데 임대 계약을 못하고 계속 딜레이가 되는 거예요. 그 임대인이 그때 외국에 있는 상태였는데 연락도 잘 안 됐고요. 대리인 보내서 계약을 하겠다고 했다가 그것도 흐지부지 약속을 어기기도 했어요. 부동산을 통해서 빨리 계약을 하자고 독촉을 했더니 어느 날 갑자기 음식점은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아니 그럼 진작에 안 된다고 하든지 두 달을 시간을 끌다가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지금 같으면 이렇게 계약이 삐그덕거리면 저는 계약을 진행하지 않거든요. 세상에 좋은 매물이 너무나도 많다는 걸 잘 알기 때문에 굳이 문제가 많은 매물에 집착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때는 이렇게 좋은 기회는 절대 놓쳐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매물은 반드시 잡아야 했어요. 이런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사람만이 성공하는 사업가가 될 수 있다고 확신했죠. 그래서 임대인을 끈질기게 설득해서 결국 음식점으로 계약하는 것으로 얘기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임대인이 한 달 뒤에 한국에 들어온다고 그때 계약서를 쓰기로 했어요. 그런데 계약을 앞두고 또다시 문제가 생깁니다. 그 상가가 오래된 상가라 도시가스가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도시가스를 끌어오르면 2천만 원인가가 든다고 하더라고요. 국밥집에서 도시가스를 못 쓴다는 건 치명적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LPG 가스를 써서라도 꼭 그 자리에 들어가겠다고 했어요. LPG 가스가 뭐냐면 커다란 가스통을 배송받아서 그걸 갈아 끼면서 사용하는 방식이거든요. 그게 불편하고 외관상 문제도 있고 가스비도 훨씬 더 많이 나옵니다. 굳이 그렇게까지 해서 계약할 필요가 없는 건데 제가 완전히 꽂혔던 거죠. 그런데 한 달이 지났는데도 부동산에서 연락이 없는 거예요. 이맘때쯤 임대인이 들어와서 계약을 한다고 했었는데 말이죠. 부동산에 전화를 걸어서 계약 날짜 왜 안 잡냐고 물어봤어요. 거기 부동산 사장님도 참 무책임한 분이었던 게 뜬금없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임대인이 음식점은 계약 안 한대요. 제가 무슨 소리냐고 그때 설득해서 음식점도 괜찮다고 다 하지 않았냐 물었더니 또 그러더라고요. 가스도 안 들어오고 음식점 하면 번거로워진다고 절대 안 한다고 다시 연락 왔어요. 한참 전에 얘기가 끝났는데 몰랐어요? 아니 그걸 당신 얘기를 해줘야지 알지.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 이것 때문에 3, 4개월 정도를 그냥 날려버렸는데 그때 너무 아쉬웠어요. 여기서 창업하면 100% 초대박이라는 확신이 있었거든요. 제 머릿속에서는 이미 제가 성공해서 월 1,000만 원 이상 버는 사업가가 된 상태였습니다. 참고로 그 상가는 2년이 지난 후에 팔려서 이디야가 들어왔더라고요. 장사가 별로 잘 되진 않았어요. 심지어 1, 2년 동안 바로 옆에 투썸, 파스쿠치, 할리스, 스타벅스, 백다방 이런 경쟁업체들이 줄줄이 다 들어오면서 많이 어려워진 상황이었습니다. 거기에 국밥집이 들어갔다면 어떻게 됐을지는 모르지만 확실한 거 하나는 그게 세상에 둘도 없는 그런 상가는 아니었다는 겁니다. 상가라는 건 오랜 시간 정성스레 찾다 보면 더 좋은 매물이야 얼마든지 더 나오기 마련이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마음이 조급하니까 시야가 좁아져서 그게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보였어요. 저는 성공해서 하루라도 빨리 퇴사를 하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너무나도 마음에 들었던 상가 계약이 파토가 나버리고 나서 마음이 더욱더 조급해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때는 그 감정을 조급함이라고 생각하진 않았어요. 그걸 추진력이라고 생각했죠. 성공하려면 지체하지 말고 빨리빨리 밀고 나가야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저는 한번 지체가 됐으니 더욱 빠르게 일을 진행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결국 사달이 나고 말았죠. 서둘러서 상가 매물을 찾다가 한 달 만에 또 그럭저럭 마음에 드는 매물을 찾아냈어요. 이때도 저는 그 전과 같은 생각이었어요. 이번 기회만큼은 절대 놓치지 말고 반드시 잡아야 해. 그리고 3일 만에 뭔가에 홀린 듯이 임대 계약을 끝내버립니다. 그 결과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망해서 전 재산을 날렸죠. 이 사건들을 계기로 저는 기회라는 것에 대해서 참 많은 생각을 해봤어요. 돌이켜보면 그렇게 대단한 기회가 전혀 아니었는데 나는 왜 그것들을 기회라고 확신했을까? 왜 그랬을까요? 경험이 없어서? 창업 뽕을 맞아서? 빨리 성공하고 싶은 마음에?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거든요. 저는 귀찮았던 거예요. 더 많은 기회를 찾아다니는 것이 귀찮았어요.
그때는 몰랐는데 나중에 돌이켜보니까 그때 알겠더라고요. 제가 처음에 100개 정도 상가 매물을 봤다고 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마음에 들었던 거고요. 그렇다면 확률상 100개를 찾으면 그 중에 하나는 마음에 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은 계약이 파토난 이후에 매물 100개를 더 찾아봤다면 어땠을까요? 제가 생각하는 최고의 매물을 한 번 더 발견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죠. 하지만 아니어도 전혀 상관은 없습니다. 매물을 찾아보는 건 리스크가 없으니까요. 그렇다면 해보면 되죠. 안 해볼 이유가 전혀 없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하지 않고 빠르게 계약을 해버렸어요. 그 상가를 계약하는 것은 세상에 둘도 없는 기회라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왜 확신했다고 했죠? 더 이상 기회를 찾는 것이 귀찮았으니까요. 즉, 세상에 둘도 없는 기회는 기회를 찾기 귀찮을 때 옵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세상에 둘도 없는 기회가 찾아온다면 그 기회는 잡지 마세요. 세상에 둘도 없는 기회는 없습니다. 기회를 찾기 귀찮아서 그것밖에는 선택할 것이 없다고 자신을 속일 뿐이죠. 기회라는 건 다양한 선택권이 있을 때 잡는 겁니다. 다양한 선택권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내가 남들보다 몇 배의 노력을 해서 남들보다 몇 배의 기회를 만들어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사람만이 진정한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겁니다. 저는 그동안 사업을 하면서 많은 기회들을 놓쳐왔어요. 하지만 후회는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 기회를 다시 얻고 싶다면 그만한 노력을 다시 한 번 더 하면 되니까요. 한 번은 역전 할머니 맥주가 뜨기 전에 제가 창업하려다가 계약 직전에 마음을 바꿨거든요. 괜찮아요. 뭐 후회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프랜차이즈가 얼마나 많은데 또 찾으면 되죠. 좋은 자리 놓쳐도 괜찮습니다. 상가 많은데 또 찾으면 되죠. 투자자 놓쳐도 괜찮아요. 돈 많은 사람 많은데 또 찾으면 되죠. 어떠한 기회든지 간에 기회는 내가 노력만 한다면 무한대로 만들 수 있습니다. 세상에 둘도 없는 기회 갖다 버리세요. 대신 여러분이 반드시 잡아야 하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리스크가 없는 기회입니다. 저는 리스크가 없다면 그 기회가 크든 작든 무조건 잡고 봅니다. 예를 몇 개 들어볼게요. 저는 책이나 유튜브를 보다가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다짜고짜 연락해서 만나달라고 합니다. 좋은 인맥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잡는 거죠. 저는 제가 가고 싶은 식당보다 벤치마킹 할 수 있는 맛집을 찾아갑니다. 우리 매장에 좋은 아이디어를 접목시킬 기회를 잡는 거죠. 만약 그 맛집에 감명을 받았다면 사장님을 붙잡고 브레이크 타임에 시간 좀 내달라고 합니다. 장사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잡는 거죠. 책을 읽는 것도 똑똑해질 기회를 잡는 거고요. 운동을 하는 것도 건강해질 기회를 잡는 겁니다. 집에서 요리를 하는 것도 요리 실력을 키울 기회를 잡는 거예요. 이렇게 리스크 없는 기회를 충실하게 잡으면서 살다 보면요. 리스크가 있는 기회를 잡아야 되는 순간도 오게 됩니다. 리스크가 있어도 괜찮아요. 그땐 이미 다양한 기회들이 제 주변을 맴돌고 있거든요. 그걸 잡아도 되고 안 잡아도 되는 여유로운 상황이에요. 저는 그 중에 가장 좋은 기회를 잡습니다. 당연히 좋은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세상에 널리고 널린 게 기회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리스크 없는 기회는 하나도 안 잡아요. 그러면서 리스크 있는 기회만 세상에 둘도 없는 기회라고 그것부터 냅다 잡으려고 합니다. 그게 다 귀찮아서 그런 거예요. 부지런해지세요. 그럼 세상의 기회는 무궁무진해질 겁니다.